분명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쿨하고 어떤 날은 무관심하고 이 여자 대체 뭐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 갖고 노는 건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애매하게 구는 여자는 사실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가치, 마음의 크기, 주도권 전부 확인 중이죠. 여기서 제대로 대처 못하면 그렇게 완전히 멀어지고 잘 돼간다고 생각했던 관계도 갑자기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애매하게 구는 여자의 심리는 물론 관심 없음이 아닌 끌림으로 뒤집어버리는 심리 기술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구는 그 여자의 마음 헷갈리죠? 근데 사실 그건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아직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남자의 마음을 천천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여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과연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을 줄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죠. 이걸 사회적 교환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애라는 깊은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감정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이득과 위험성을 따져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만큼 신중하게 연애를 시작하는 여자일수록 막상 사귀면 헌신하고 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여자분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듯 남자의 가치와 안정성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이 관계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에게 관계를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을 자극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자의 애매한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이는 5가지 핵심 기술을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인지 부조화 유도. 여자는요,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던 남자가 갑자기 나에게 관심 없어 보이는 태도를 참질 못해요. 특히 여자는 질투의 화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건 뇌의 인지 부조화 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재구성하기도 하거든요. 이 남자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었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그 질투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매하게 간을 보던 그 남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하게 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사실 유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연애나 제휴 업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컨텐츠들 보면 그런 전략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일부러 프사나 SNS에 다른 이성이랑 데이트하는 것만 같은 사진을 연출해서 올리라고. 솔직히 저는 오글거려서 못 쓰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별한 상대 또는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이성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신호가 SNS나 프사에 나타날 때 제일 불안해하고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그 유명한 전략 있잖아요. 프사 같은 데 일부러 다른 이성과 있는 것과 같은 커피잔 2개 사진 찍어서 올리라는 보편적인 전략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상대방이랑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SNS 댓글로 다른 이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야?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저 남자 그렇게까지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들은 되게 매력 있게 보나 보네? 이런 감정적인 충돌을 느끼고 내가 애초에 인식하고 있었던 내 존재를 다시 정의 내리려고 노력해요. 이 남자를 다시 나를 좋아했었던 그 사람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탐내는 그 남자로 정의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방법도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이 여자에게 매달리거나 의뢰 태도를 취했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매달리지 않거나 덤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지 부조화에서 불안을 느끼고 다시 이 남자가 나에게 매달리고 의뢰 포지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미러링. 이 미러링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도하는 건데요. 우리 거울신경세포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배웠죠. 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뇌 구조 자체가 정서적 애착을 중요시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동이나 말투, 표정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친밀감과 안정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뇌 구조 자체가 남자보다 이런 친밀감과 안정감에 대해서 더 크게 잘 반응하고 정서적 애착을 자극하는 남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여자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말의 속도나 대화 스타일, 쓰는 단어 같은 것들 비슷하게 따라하고 맞추기만 한다고 했어요. 행동도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무엇보다 여자의 감정이나 표현, 이야기를 공감해주면 여자는 이 남자를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을 해요. 많은 남자분들이 썸 탈 때 여자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여자의 말을 경청하고 여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캐치하려고 하다 보니 썸 탈 때는 유독 그렇게 프로 공감러가 되고 프로 존중러가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지만 막상 사귀고 나면은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곤두세웠었던 신경망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잘 공감해주지 않고 반응이 시큰둥해지는 변화를 많이 보이시는데요. 여기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마음이 돌아서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그렇게 영혼을 끌어모으지 않아도 잘 발휘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경청 능력을 키우시는 거를 강추드리고요. 여자는 정말 뇌 구조 자체가 그렇듯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신뢰감, 안정감에서 오는 그 호감이 마음을 열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애를 시작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랑을 주는 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내 남자친구가 될 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썸을 탔었던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남자분이랑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연락이나 정서적인 소통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연락이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길게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업무를 하지 않으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많아지잖아요. 그때 이 남자분이랑 만나지 못하고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여유롭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분이 제 이야기를 굉장히 성심성의껏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줬어요. 그 긴 여행 시간 동안 그런 순간들이 계속 쌓이니까 남자분에 대한 호감이 그때 커지더라고요. 여행에 돌아와서 바로 그 남자분과 연인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편안하고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그 마음을 열게 되는 포인트는 여자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여자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이 열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는지 그 부분을 먼저 잘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꾸준한 도파민 자극. 여자와 대화나 만남, 연락을 할 때 신선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거예요. 나라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라는 남자를 경험할 때마다 쾌락과 즐거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파민 호르몬은 꾸준히 분비되면 중독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과 연락을 하고 만나고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접할 때마다 이 여자의 도파민이 자극되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즐거운 자극제로 인식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접하기만 해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도파민 자극 포인트도 여자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의 취향, 이 여자는 어떤 포인트에서 자극을 받고 짜릿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탐색해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쉬운 예시들을 알려드리자면 매번 똑같은 일상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주제와 소재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이상형 얘기라든지 어느 날은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은 내가 갔었던 특별한 여행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도파민은 크게 보상, 쾌락, 안정감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칭찬은 보상을, 유머는 쾌락을, 공감은 안정감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마다 자꾸 칭찬 같은 보상이 떨어져.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잘난 사람인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그럼 당연히 도파민 터지겠죠?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나면 까르르 매일 웃게 되고 너무 재밌어. 당연히 쾌락을 느끼게 될 테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를 만나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줘. 그럼 그 자체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 유머, 공감을 잘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제공을 하면 여자분의 마음 금방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아, 나 이 남자랑 있으면 너무 기분 좋다. 이 남자랑 대화하면 마음이 편하다. 아, 이 남자랑 만날 때가 제일 재밌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게 해줘야겠죠. 아무 거에나 중독이 되진 않잖아요. 정말 짜릿하고 특별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에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선택적 무관심. 심리적인 반발감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요. 감정의 희소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더 잘 끌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잘해주는 사람, 안정적인 사람을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지루해하고 바람피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제가 이거를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 좀만 더 다정하게 대해줘, 너랑 더 다정한 관계가 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저는 말해요. 내가 다정하게 대하면 분명히 긴장감 떨어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난 정말 다정한 사람 좋아하고 너가 나한테 다정하게 대할수록 난 너한테 더 잘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다정하게 대해주면 결과는 어때요? 막상 지루해하고 좀 만만하게 대하기도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다는 거죠. 그 남자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남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사람들이 고양이를 갈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결같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에게 와서 비비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쩌다 한 번씩 자기를 만지게 해주고 와서 애교 부리는, 그 고양이한테 도파민 터지는 짜릿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듯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100% 나에게 집중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보다 내가 뭐라도 좀 노력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끌려요.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렵죠. 제가 그래서 한 영상에서도 적당히 잘해주세요 하는데 그 적당히가 대체 뭐냐고 이러면서 댓글이 엄청 달렸었는데, 그 적당히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 적당히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공감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감정선에서 만족하고 어떤 감정선에서 긴장감을 느끼는지 그 여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꼭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행동,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자분들에 대한 관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 최고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시식 코너에서 주는 공짜 소세지 항상 감사하면서 받습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으면 땡큐, 못 먹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죠. 인형 뽑기가 대표적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인형 뽑기로 뽑는 인형 중에서 그렇게 예쁜 인형 별로 없어요. 수작에 의해서 인형 뽑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동전 넣다가 어쩌다가 뽑힌 인형 하나더라도 그 인형이 예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뽑힌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인형의 가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동전 몇 푼이라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서 그 인형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그 인형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고 날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인형을 내 손에 잡았을 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인정 못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여지껏 계속 매달리고 의뢰 연애만 하셨고 내가 누군가에게 매달림 당하는 연애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헌신하고 계속 눈치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는 그 연애가 막상 당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히고 매력 없는지 잘 몰라서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적 무관심 기술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락을 하다가 하루 정도는 메시지를 조금은 늦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연락 쭉 잘하다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메시지 늦으면 갑자기 되게 기다려주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혹시 관심이 식은 건가? 하면서 계속 카톡 언제 오지? 기다려본 경험 있으시죠?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늦게라도 연락이 오면은 그 연락이 너무 반갑잖아요. 그 연락을 기다리는 거에 중독이 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메시지 속도를 조절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또 이 메시지 속도 조절하는 거를 너무 티나게 하면은 오히려 정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같은 시간에 잠이 들었다면은 오늘은 바빠서 먼저 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같은 루틴으로 데이트를 하다가도 어느 날은 오늘은 밥만 먹고 일찍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의외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 이 의외성에, 나의 선택적 무관심에 나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나의 루틴이 깨지는 거, 내가 항상 균일하게 제공받던 도파민이 깨지는 게 생각보다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적 무관심 기술은요, 일단은 여자분한테 내가 기초적인 매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남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매력을 크게 느끼지도 않는데 이 행동을 하면 별로 타격도 없고 오히려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5번째, 불안한 애착 안정화하기. 사람의 마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애매하게 구는 여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회피형이나 또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이 애착이라는 거는 특별한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말하는데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인과 같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이나 회피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나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순간 불안한 애착이 자극을 받아서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심리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애착 이론이 연애나 재해 상담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애착은 일반적인 대인관계보다는 연애관계같이 애착이 끈끈하게 형성되는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연인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끈끈해질수록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무심해지거나 집착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불안형과 회피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요즘은 제 채널 게시물에서도 이런 애착 유형과 관련된 이론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애착이 불안한 여자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빠르게,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 두려워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크기나 속도는 조절하되 호감은 꾸준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어떤 행동이나 표현에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바로 빠르게 보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호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상대방의 감정 표현, 행동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착이 불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정 표현에 좀 서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직설적이라든지 아니면 표현을 잘 못한다든지. 불안형 애착 분들의 경우에는 썸 때부터 좀 집착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자분이 감정 표현이 서툴더라도 이 부분을 좀 존중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애착이 불안하신 분들은 애착이 불안하신 분들끼리 만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끼리언스는 과학입니다. 상대방을 탓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끌리고 있다면 나도 어떤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서 성숙하게 품어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여자의 마음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애매한 태도 속에 사실은 호감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여자가 남자를 떠보는 건 사실 나를 진짜 진심으로 이해해줄 사람일까? 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속마음을 빠르게 캐치해서 부담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페이스로 끌어당기는 남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쟁취할 수 있죠. 혹시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관계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기술을 이용해서 관계의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여자가 내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만드는 기술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코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